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엇인가 궁금하고 아리송한 주제를 함께 풀어가 보는 최목의 알랑가몰라 TV 제24회 방송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좌안입니다. 지난 2월 초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된 악성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시작이 된 이래 벌써 6개월째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세기 동안 정착돼 왔던 인간들의 삶의 패턴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새롭게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시간을 거듭할수록 처음엔 매우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던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우리 삶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이제는 아주 고착화되어 새로운 문화의 시대에 접어든 게 아닌가 착각이 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싫든 좋든 간에 많은 변화가 이미 우리의 피부 속에 깊숙이 정착되어 버린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예견하며 갖가지의 학술적 서적들이 속속들이 출간이 돼가며 서점가를 강타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퇴보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정착해 있으면 후퇴한다, 후퇴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 제3탄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세상은 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인간들은요, 어떠한 충격적 사건이나 어떤 일을 당하게 될 때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그러한 충격적 사건을 그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매우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의 사람들이 있고요. 그와 반면에 어떠한 사건, 충격적 그러한 어떤 사고나 어떤 사건이 닥쳤을 때 매우 이제 부정적 시각을 갖고 그 문제를 깊숙이 분석해보고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파악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매우 어떻게 보면 부정적 시각 속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렇게 시도하는 그러한 그 성향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 말씀드렸던 내용과 두 번째 말씀드렸던 내용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 좋고 나쁘고의 그런 문제를 떠나서요, 각가지 그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의 사람들은 매사에 낙천적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 가다란 문제가 닥쳤을 때 그거를 합리화하면서 그것을 심적인 어떠한 그 충격으로부터 그좀 뭐라고 그럴까요? 심적인 어떤 충격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기피하려고 하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좀 도망가 버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고요. 그와 반면에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도래됐을 때 그거를 아주 그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칠까? 이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를 분석하면서 추후에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이제 성향의 사람들이 있는데 두 가지 다 일장일단인데 첫 번째 전자의 내용은 매우 낙천적이면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 문제를 깊이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안한 상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아주 그 신경이 많이 쓰고 센시티브하고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면서 아주 고민하고 골머리를 썩으면서 그러나 반대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가운데 제2, 제3의 그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그런 지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 첫 번째 성향의 사람 장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 성향의 사람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저의 입장에서는 그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의 절충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첫 번째의 장점과 두 번째 후자의 내용의 장점이 잘 믹스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성향의 사람이면 아주 뭐 베스트 중에 베스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다 가질 수는 없죠. 무언가를 하나를 추구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반대적으로 반드시 뭔가 희생과 어떤 고통이 수반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점인데요. 어찌 됐든 간에 누구든지 A형의 사람이 있고 또 나는 B형에 가까운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알몰 가족 여러분들은 A형입니까? 아니면 B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 같은 경우는 뭐 B형보다는 A형입니다. 매우 그 optimistic 낙관주의적이죠.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도래가 되었을 때에 막 그거를 좀 합리화시키면서 뭐 그렇게 되어지는 어떤 상황을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이해하려고 그러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뭔가 더 좋은 뭐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라고 하는 우리의 속담도 있듯이 어떠한 우한이 닥쳤을 때에 이제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럴 거야 라고 하는 다분히 좀 낙천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러한 그 성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충격적 그 어떤 일을 기억하려고 그거를 기억에서 좀 지워버리려고 하는 스스로 뭐 잠을 자버린다든가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피하려고 뭐 음악을 듣는다든가 아니면 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 활동을 해버린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그 일에 대해서 좀 그 도망치려고 하는 기피해 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은 좀 편하죠. 그러나 그 원인을 분석하지 못하고 또다시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때도 뭐 똑같은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도 좀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다소 좀 아쉬운 점은 뭔가 원인 분석을 하고 뭔가 좀 괴롭더라도 그러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우한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걸 풀어가 보려고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자꾸 이 머릿속에 뭐 골머리를 앓고 하는 것 물론 있지만 그러나 제2, 제3의 어떤 상황 속에서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이 됐을 때 그거를 풀어가 보려고 하는 그 지혜가 이제 이미 습득이 돼버리서 이제 제2, 제3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되는데 뭐 다짜고짜 그냥 도망가 버리고 이렇게 피해가 버리려고 하고 낙천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원인 분석이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좀 어쩔 때는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만은요. 여러분들은 뭐 어떤 유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수십 세기 지금 뭐 20세기, 21세기를 접어들고 있는데 이 수세기, 수십 세계의 문화와 이 어떠한 그 이 사회의 새로운 그 과학 문명이 이 발달이 되어 올 때는요.
어떻게 보면 이 전자의 유형의 사람들보다는 이 후자의 성향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회가 변화되고 변혁돼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이번에 코로나19를 경험하게 되면서 제가 깨닫게 된 하나의 그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19이 온 세계를 지금 급습하고 있고요. 우리 삶에 이미 고착해야 돼 버린 새로운 문화의 패턴 속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미 서서히 정착돼 가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과거 같으면 사람들과 사람들의 접촉이 매우 그 원활했고요. 또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그 행사라든가 그런 데에 참여하고 혹은 그런 데에 뭐 이렇게 매우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데를 참 좋아하고 했는데 이 코로나 19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가급적 하지 못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고요. 가급적 사회적 활동이라기보다는 가정 내에서 뭔가를 해결해야만 되는 그러한 문화가 서서히 정착이 돼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주말이 되게 되면 영화관이라든가 혹은 공연장이라든가 혹은 어떤 식당에 가서 친구들과 또 어떤 동호회 그 멤버들과 혹은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워싱턴 이 한인 밴드라고 하는 그 밴드 활동을 통해서 음악 활동을 통해서 다수가 모여서 어떠한 음악 곡을 서로 연습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정기 연주회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초청해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서 살아갔는데 결국은 이 코로나 19이 현재까지는 지금 백신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 거의 불가능하게 지금 돼 가고 있고요. 그 해마다 제가 12월경에 저희 워싱턴 한인 밴드의 정기 연주회가 이렇게 예견돼 있는데 지금 2월 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아주 그 급속도로 확산이 돼 가면서 결국은 연습을 중단한 상태에 지금 한 4개월 정도 이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올 12월 달 행사가 과연 이런 상태로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하면 과연 가능하겠는가 의심이 될 정도가 지금 돼 버렸고요. 그렇다가 보니까 일터, 직장과 가정 외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는 어떤 형태가 돼 가고 있고 이제 그것이 처음에는 되게 부자연스러웠는데 서서히 이 고착화, 정착돼 버려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인데요. 자, 그렇게 돼 가고 있는 이런 사회의 변혁 속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이것을 가급적 그러한 어떤 그 데미지, 어떤 충격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끔 이제 이렇게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그 제3탄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세상은이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염두에 두고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연구 그다음에 생각을 쭉 하면서 과연 그 세상은 이렇게 급속도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완전히 180도의 다른 그런 형태로 이미 변화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삶은 어떤 형태로 진행 발전돼 갈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 그 이후에 세상에 어떠한 일이 각광을 받게 될 것이며 어떠한 형태의 직업군이 이제 쇠퇴하게 되고 사장이 되고 어떠한 또 직업군이 각광을 받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의 모두에 변하지 않으면 퇴보한다라고 하는 말과 스탑대에 있으면 정차에 있으면 그냥 그 본전이 아니라 그거는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뭔가 우리는
이제 새로운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그 이후의 세상에 대한 적응하려고 하는 이러한 연구와 시도가 지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 제가 두 가지 유형의 그 패턴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후자적 측면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된다. 그저 이건 뭐 하느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하나의 커다란 뭔가 사인이다라고 하는 측면에 우리가 낙천적으로 생각하면서 이것을 그냥 쉽게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는 물론 그러한 생각도 일면 우리 삶에 우리 건강에 정신 건강에 도움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러한 측면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고 뭔가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분석해보고 이러한 사회 속에서 이러한 사회 현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가며 앞으로 어떠한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어떠한 새로운 지혜를 물려줘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좀 머리가 아프더라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그러한 시점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사람과 사람이 모이고 이 접촉하는 것을 지금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매우 빠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간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그 현상이 지금 아주 그 뭐라고 이게 코로나의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그 이제 교회라든가 혹은 무슨 그 공연, 이 영화관, 이런 모든 뭐 체육 행사,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관중들이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이미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람과 사람이 접촉은 하되 자유롭게 하되 그 전염을 막을 수 있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악성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이 나온다라면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데, 근데 혹자들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올 가을쯤에 새로운 변이종 이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또 강타할 것이다라고 하는 매우 우려 섞인 그런 전망들을 좀 내고 있고요. 또 어떤 의학자들은 이 코로나가 퇴치가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3년 주기로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또 제2의 어떤 코로나19의 어떤 그 악성 바이러스가 지구를 또 괴롭힐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전망도 지금 내놓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서 우리 인간이 풀어야 될 하나의 그 중요한 과제는 전염을 예방할 수 있는, 물론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드는 건 가장 중요하고요. 그거는 뭐 당연히 의학자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일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은 자유롭게 하되 그 바이러스의 균을 보균자가 이렇게 정상적인 양성의 사람들을, 음성의 사람들을 접촉했을 때에 감염이 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우리 개인에게 그 차단막이 생겨서 접촉은 하고 악수도 하고 대화도 하고 무슨 뭐 단체 활동 모든 이런 그 활동은 하되 결국은 이 바이러스가 이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게 어떤 이 차단막이 생기는 거죠. 눈에 인비저블 어떠한 그 막이 딱 형성이 돼가지고 그런 것이 좀 하나 발견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교회가 됐던 극장이 됐던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데 모인 공간에 지금 전염 때문에 못 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뭐 그 에어컨 같은 뭐 그런 그 어떤 기구를 설치해 놓고 그 공간 안에 그 밀폐되어 있는 공간 안에 바이러스를 살균하는 어떤 그 기계 머신이 나온다고 하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그 공간에서는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측면에서 이 과학자들이 또 이런 그 발명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이 한번 연구해 본다라고 하면은 능히 충분히 그러한 그 새로운 그 발명품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뭐 지금 뭐 로켓가 뭐 화성에 가고요. 뭐 지금 우주 공간에 쏘아 올렸다가 떨어지는 그런 그 시대에 뭐 최첨단 과학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그 조그만한 아주 그 이 바이러스의 감염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되는 이러한 인간의 그 본초적 이런 본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아주 불행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볼 수 있는 좋은 개발품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알몰 가족 여러분들 중에 혹 정말 이 어떠한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 발명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한번 연구해 주셔서 정말 그걸로 인해서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한 공포에 우리가 그 피해를 더 이상 보지 않도록 하는데 여러분들 좋은 그런 그 발명가가 탄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도 뭐 조금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제 전공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원체 호기심이 많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세상에 지금 이렇게 환하게 밝히고 있는 이 전기 같은 것도요. 에디슨이 전기를 발견할 때는 뭐 발명할 때는 수많은 그 시행착오 99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결국은 이 전기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러죠. 에디슨한테 당신이 99번 이 전기를 발명하기 위해 실패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혹 뭐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자가 이제 질문하니까 그 에디슨이 하는 얘기에 아주 아주 그 정말 엄청나게 그 명답을 했죠. 나는 99번의 전기를 발견하는데 실패한 게 아니라 99번 동안 전기를 발견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지식을 터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100번째에 드디어 온 인류가 원하는 이러한 발명품을 찾아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게 뭐 에디슨이 한 얘기가 맞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뭐 그렇게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참 훌륭한 생각입니까? 네. 99번의 실패가 아니라 99번의 전기가 안 들어오는 그러한 것을 자기는 알았다. 그리고 100번째에 드디어 온 인류에게 가장 공헌할 수 있는 전기를 개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집안에서 공포에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을 꼭 개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이 방송을 들은 과학자나 혹은 발명가가 있다고 하면 이 점 감안하셔서 좋은 상품이 인류사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상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오늘 알몰TV 24번째 방송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번 시간까지 아무쪼록 하루하루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